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요즘 이제 수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일상생활에서 노팅을 잘 해야 된다. 일어나는 마음들,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는 마음, 내치는 마음, 그것이 뿌리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면서 계속 그 일어나는 마음, 뭔가를 갖다가 취착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 그 이면에는 어떤 강한 어떤 가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충동이 자꾸 그걸 갖다 끌어당겨서 특히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덧 그 충동의 마음이 쑥 올라와 그 사람을 갖다가 거부하고 내치고 이런 마음의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알고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 또 어떤 가래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알고 하지만 참 뿌리가 상당히 깊구나 라고 하는 걸 여실히 느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음 앞에서 그냥 좌절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좌절을 해? 지금 우리 정선이 수행 잘하고 있어. 지금 쭉 그런 마음들을 봤다는 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래?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서 못 보는 사람도 수두룩해. 근데 그게 일어나서 보라고 일어나줬는데 얼마나 반고기 해야지. 그리고 알았다면 기뻐해야 돼. 잘하고 있어 지금. 이게 알고 오면 다야 그게 사실은. 윗바사나에서는 알고 하면 그게 다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짚어줄 게 하나가 있는데 이런 마음들을 봤을 때 바뀌는 거, 달라지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뿌리 깊고 뿌리가 상당하다고 지금 스스로 수행이 이래서는 되겠느냐 자책을 하는 거야. 이게 관찰은 잘했지만 거기에서 오는 그 변화되는 거, 달라지는 걸 알아야 돼. 알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금방 같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뭐 내치고 뭐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봤을 때에 그 달라지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바뀌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스스로 자책을 하고 뿌리가 상당히 깊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달라지는 걸 못 보면은 바뀌는 걸 못 보면은 뿌리가 상당히 깊다고 해요. 근데 관찰 그 자체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마음들을 봐야 가능성도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안 보면 가능성조차도 없어. 가능성이 안 돼요. 안 보면. 일어나는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되냐고.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실현시킨다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하라고 그랬거든. 그리고 이 수행법을 내놓으셨고, 그 가능성이 실현이 안 되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시지도 않았고, 법문도 없고, 그냥 개, 돼지처럼 살아라 그랬겠지. 그에 대한 연민심을 내셔서, 이 양반이 이제 이 수행법도, 내놓으신 거잖아. 처음엔 이 수행법이 아니었잖아요. 그게 여실히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 무슨 관? 무슨 사진이죠. 허리하고 배까지 늘어붙은 거. 고행상. 고행상. 그게 늘어붙을 때까지 수행을 했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행을 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수행을 해서 저기 했단 말이에요. 가능성을 실현시켰다 이 말이야. 붙다라는 저기로 목표를 이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있어.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구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실현을 못 시켜.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아무리 약간 번뇌더라도 알아차림 대상이 돼버리면은 그것이 도반이 된다니까. 내가 이해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해된 것이 바뀌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거사님이 그 직업이 많은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직업이요. 그게 얼마나 또 다행이냐고. 산속에 있으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보겠냐고. 거사님 같은 경우는 한 시간에 그런 대상들을 한 시간만큼 본다고 하지만, 산속에 있으면 하나나 두 개밖에 더 보겠어. 아니면 없으니까, 그냥, 마음 아주 초심자들이 바람소리 갖고 알아차리 모르겠어? 이해가 되겠냐고, 바람소리 알아차리 보면서. 나오는데 뱀이라도, 이따만한 뱀이라도 들어 놓아야, 놀래가지고, 그게 대상이 얼마나 좋냐고. 놀랬는 게 대상이요. 일어나 준 거잖아. 보라고. 이게 뱀한테 고마워해야지. 이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어? 나한테 염장 질렀잖아. 선생님이 오랜만에 오니까 기뻐서 그런가 보다고. 환영해 주니라고.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것들을 뱀하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다고 이제 조사를 한 가지 많이 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조사는 필요 없고. 단지 그 세간의 마음은 그게 놀랄 수도 있지만 바로 진정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스포일이 한 방울 떡 떨어뜨리면 돼. 그리고 오래 안 가. 난 꿈에 절대 안 나타나. 우리 자비시철 회장님은 꿈에 자선에 와선에 이미지가 막 나타나는데 그게 수행은 안 나타나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고 아버지가 나타나고 할머니가 나타나고 남편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다 자기가 생각이 많아서 그래. 망상이. 낮에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 그것이 밤에 잘 때까지 이어져서 그래요. 왜 그러고 살아? 그 생각이 뭐요? 그런 망상이 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가한테 끄달리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은 스님은 그런 생각도 안 떠올려지고 망상도 안 떠올려지만 그냥 눈 감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수행하면 잠도 잘 오고 꿈도 없어. 스님이 왜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왜 잠이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 누가 좀 가져가 줬으면 좋겠어. 이게 불명심 많은 사람한테는 염장 들리는 소리 같지만은 이것도 수행의 이익이에요. 왜냐면 그런 생각 모든 그런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잖아. 자신의 마음만 상하게 하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 해. 이게 눈 떠서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상관하면 본인한테 지지고 못 가. 그게 본인 마음에 아까 이렇게 끄달린단 말이야. 지 생각이 지가 만들어서 끄달린단 말이야. 지 생각이 지 상을 만들어서 끄달려. 그 허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럽네, 바로 코앞에 있는 과장님이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냥. 지금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고, 막.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는데, 알겠습니다. 뭔 소리요?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못한다고 그래?
그대로 해요. 자꾸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봐. 그럼 언젠가 달라지고 바뀌는 걸 안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어. 틀림없이 돼. 시험이 큰 사이도 너 하면 된다고 그랬었어. 근데 진짜 되더라고. 걱정하지 마. 잘하고 있는데 뭐 그려.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보여서 못 본단 말이에요. 내 마음도, 내 마음, 자기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안 일어나줘서 못 본다는 것처럼 불행한 게 어딨어. 생각을 해봐. 부처님이 그걸 아셨단 말이에요. 이게 누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중하면. 그 마음을 못 보니까. 집중하는 사람들이 그 일어난 마음을 금방 우리가 경선님이 쭉 나열한 마음을 눌러버려서 안 일어나게 해버리잖아. 아이고 편해, 아이고 편해. 그러기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안 생겨. 지혜가 안 생겨. 뱀을 하나 보고 놀라는 것만도 못해. 누르는 거는. 뱀을 보고 놀래서 놀라는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 뱀하고 관계. 그 다음에 뱀하고 관계가 아니고 이게 마음과 마음의 관계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해나가면서 이해를 해나가는 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알아가는 게 지혜예요. 저 새소리 듣고 뭘 알았어요? 그래, 다 저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면 돼요. 오케이. 진이는? 그래. 조금 더 앞서가네. 생각이 마음이 어세요? 일단 마음을 알으면 돼요. 그러면 그 마음하고 새하고의 관계도 이제 알게 돼. 이렇게 해서 그게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지혜요. 그래서 달랑 새라고 말하면 영영에서 새요. 오늘 들었던 새소리, 내일도 듣고, 모레도 듣고, 어저께 들었던 새소리가 또 그렇고, 새소리가 아까 빠냐띠라며. 이거 빠냐띠라고 그랬잖아. 아까. 똑같아. 일생을 빠냐띠만 갖고 이렇게 살 거예요? 저걸 하나, 마음으로 하나도 못 보고, 일어나는 걸로 하나도 못 보고, 이게 대단히 지금 일치월장이요. 마부대 수행자들 보통이 아니에요. 응? 그래서 내가 여기 선원장으로 있을만 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수행자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수행을 잘하니까. 자, 정성 화이팅! 그때 하다가 이제 싫어하는 음식 같은 게 있는데, 한 번은 경험이 냄새가 마치 10배를 넘게 증폭되듯이 그런 느낌이 확 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마치 이게 그냥 냄새 전체가 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닌데 냄새 맡겠다는, 그 전에는 그 냄새로 샤워를 했구나. 냄새가 이 음식이 싫다, 이 음식은 먹으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육식? 예, 어떤 돼지고기 같은 냄새를 맡고 약간 그 특유의 냄새 같은 게, 그전에는 그냥 냄새다 이렇게 좀 싫다는데 어느 순간 그 냄새가 10배를 넘게 증폭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민감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의도적으로 이제 냄새를 맡지 말아야겠다. 코가 있는데 어떻게 안 맡아?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안 해? 다 불가능한 얘기만 하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집중이 되고, 그리고 다른 것도 이제 만약에 뭐 싫어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겠는데 계속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바탕에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있는데 고집은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괴롭구나. 근데 거기서 이걸 선택을 못 하는 겁니다. 이걸 하면 분명히 옳지 않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난 괴롭고. 아우 죽겠네. 진퇴양난이네. 예. 그래서 아 이거는 분명은 내가 듣고 할 때는 이게 맞다고 했는데 이걸 포기하면 나는 좋은데 그 가르친 거하고 또 틀리고 또 이렇게 가자니 이게 맞나? 그럼 어디 책에서라도 좀 보고 좀 참고할 만한 게 좀 건졌어요? 책에 안 나오던가요? 그 진퇴양난 해결하는 그 방법이 책에는 안 나오던가요? 책에 뭐 부처님께서 뭐 중도다 했는데 그걸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알겠는데 그 머릿속으로 따져서 중간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럼 무속인이라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서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아무튼 그랬단 말이죠. 예, 그 고통을 알겠는데 분명히 지고 있으면 이건 고통인데 이걸 포기하자니 뭔가 미련이 남고 이거 분명히 이거 가면 아닌데 이렇게 쥐잔이 뜨겁고 노찬이 아깝고 그랬구나.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참. 뜨거운 감자네요. 그 왜 그랬냐면 스님은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냄새 때문에 어떤 음식의 그 냄새가 10배는 다른 때보다도 더 10배는 더 강했다고 그랬죠. 싫어하는 마음이 더 생겼다고 그랬죠. 그 싸띠가 없으면 100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배가 나요? 100배가 나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그 냄새 싫어하는 것이 10배라고 그러잖아? 10개. 근데 이게 싸띠가 없으면 100개가 된단 말이에요. 또. 100개가 될 수도 있어. 응?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더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응? 그게 집중하는 마음 때문에. 아니. 그 얘기는 놔두고. 이게 싸띠가 있으면은 이제 10개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5개가 되고, 5개가 점점 줄어들어서 아주 평온하게 돼서 그 냄새가 나더라도 싫어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단지 대상으로 먹을 수가 있어. 아주 잘, 그냥 그 냄새나서 못 먹는,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못 먹는 그 음식을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잘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냄새가 나더라도 그 냄새는 싫어하는 마음은 안 생겨. 그냥 먹는 사람하고 이렇게 알고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그렇게. 그렇지. 금방 같이. 이제 그게 알고가 싸띠와 지혜로서 알고 해야 돼. 생각으로 아는 것은 또 달라. 금방 같이 10배나 100배가 되는 거는 생각으로 알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더 불어나요. 나중에는 뭐 이제 다른 음식까지 못 먹게 이렇게 번져버리면 어떻게, 전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응? 지금 어떤 한 음식만 갖고 얘기를 했지만 밥상에 있는 온통 그 반찬들이 다 그러면 어떻게 거냐고. 밥은 어떻게 먹을 거냐고. 응? 지금 싸띠를 지금 배워야 돼. 응? 싸띠 모르면은 그와 같이 산단 말이야, 일생을. 응? 이제 100배가, 이제 10배가 100배를 불리고 100배가 1000배를 불리고. 응? 그 그름이 천수천안이면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천수천안이라고 그러는데, 괴로운 천수천안이야. 이게 어떻게 눈 들 데도 없겠네. 뭘 보지를 못해. 다 괴로운데? 그러니까, 싸띠 지금 배워야 되거든요. 싸띠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일할 때 보면 이제 만약에 어떤 싫어하는 상황이 만약 화난 상황이 났을 때 그때는 순간적으로 만약에 이제 화내다가 아니면 어느 순간 이제 알아차리겠다 노력하면 이제 원망하는 마음이 밖으로 갔을 때 그게 계속 끄달린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내 탓으로 안 하고 밖에 탓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이제 그게 과거에 있던 일부터 생각해가지고 커지면서 계속 멈춰지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건축물을 올리는데 토목공사를 뭐 안 하고 있어. 토목공사부터 해야 되거든요. 토목공사를 한 다음에 공구리를 치고 골조를 넣고 해서 지붕을 올리고 그러잖아. 토목공사를 전혀 않고 지금 뭔가를 한다고 그럴 때
안 되는 것이. 똥꼬사시 그 어떻게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올리겠어요? 그거 없이 무슨 마음 얘기하고 뭐하고 어? 아 눈에다가 물을 대고 저기 물을 좀 눈에다 이렇게 대야 모내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마른 바닥에 어떻게 모래 심어? 어? 눈바닥에 물을 대야 모래 심잖아. 이제 이거만 다 심었더라. 물 다 대가지고. 응? 그거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전에 워킹할 때, 이제 경영할 때, 경영 참 좋거든요. 경영할 때는 그렇게 하고요. 경영할 때 이렇게 모양 내지 말고, 막 억지로 막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가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수리 같은 거 많이 알아채면 돼요. 수리 전체적으로 숫자 쓰지 말고, 응? 그냥 전체 한꺼번에 들어오는 데라는 데를 알고, 그 다음에 때로는 내 몸도 좀 보면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응? 바람에 닿는 줄 알고, 뭐, 많이 있잖아요. 응? 귀의 대상, 눈의 대상, 코의 대상. 밥 먹을 때는 그 음식의 맛.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고, 그 음식의 그 느낌, 냄새의 느낌. 아까 그것도 냄새에 대해서 그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까 내 생각이 막 싫다고 막 그랬던 거라고.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음식하고는. 응? 그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냄새, 그 음식에서 난 냄새는 가야 특성이요. 근데 내 생각이 막, 싫다고 막 거부하고, X를 발광을 한 거예요. 빛이 나오네. 그게 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좀 삿대기 없어서 그래. 그 X를 발광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삿대를 해야 돼, 이제. 근데 그것은 지금같이 기초작업, 토목공사를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이, 순차적인 것이지, 됐다 그냥 막 되는 줄 알아. 예를 들면 높이뛰기 할 때도 도움닫기 있잖아. 도움닫기에서 샥 우상해야 돼. 갈 것도 없어. 이거 다 도움닫기고 다 있어, 여기도. 그, 높이뛰기 선수가 우상해요. 맞은가요? 우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는데 갈 거 없어. 여기 다 있어. 그 높이 뛸 때, 그 바 넘을 때, 도움닫기에서 뛰어서 넘잖아. 아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오면은 그 수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먼저 오신 분들은 좀, 그 수영하는 법을 좀 자주 가르쳐 좀 주십시오. 마음 작용이나 상태는 지금은 평상시에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거기서 아는 게 꽉 차 있다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일어나는 걸 압니다. 이 부분이 제가 관념을 쓰거나 집중을 하지 않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대상들은 특히 수행처 오게 되면 이런 건 더 편안하게 되고요. 그 다음 관념이 들어가게 되거나 어떤 집중, 행, 의도 같은 부분이 들어갈 때는 뒤에서 지켜봐요. 잠깐만, 그 관념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거죠? 쭉 설명을 좀.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거나 내용이 있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 힘을 써서 제가 의도하는 걸 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아니면 내용이 있는 대화, 제가 의도를 가지고 뭘 전달하려고 할 때. 그게 보는 마음이라고 하면 돼요. 예, 보는 마음입니다.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는 보통 뒤에서 지켜봐요. 지켜보긴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는데, 제가 조금 요즘 관심을 가지는 것이 관념이 일어날 때, 제가 말을 할 때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이 쑥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쪽으로 쑥 가면은 그거를 지켜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알고 있다가 그 대화 또는 제가 특히 거슬리는 생각이 나는 대화들이 가면은 마음이 쭉 끌려가고
그 다음 거기에서 도사도 일어나요. 그거를 지켜보긴 하는데, 아, 이게 좀 약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그걸 지켜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예. 왜 이렇게 끌려갈까?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갈까?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유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 그것과 함께 제 주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직 끌려가는 거에 대한 왜 이럴까에 대한 그 의문점은 아직 풀지는 못했나요? 아, 나름대로 풀었는데, 그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이쪽으로 계속 제가 흥미를 가지고 관여를 하려는 마음, 이걸 좋아하는 마음, 이 부분이 중립적인 것에서 그쪽으로 마음이 끌어가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런 이해가 생각으로 이해는 안 되고요. 아는 마음이 그 끌려가는 거다고 그 마음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를 보라고. 알아차림이랄지 아는 마음 또는 알고 있는 마음이 쭉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끌려간다 또는 끌어간다라고 같은 말인데 그것이 같이 아는 마음하고 같이 붙어 있는가를 보라고. 예, 스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원래 아는 마음 할 때는 보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놓치는데, 놓친다고 해서 또 나쁜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는 마음은 어떤 역할이 또 있냐면, 그 기능이, 그 보는 마음, 그 막아지고 관념으로 쓰는 마음을 이렇게 안아가지고, 담아서, 아는 마음에 바구니에다 담는다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이. 담기면은, 야네들이 막 관념이랄지 보는 마음이 일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어. 이게 좀 잘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는 지금, 그 끌려가는 마음하고 아는 마음하고 함께 붙어 있는가, 같이 흘러가는가를 보라고. 아, 예, 스님. 그러면 아주 좋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끌려갈 그거만 때 체크하면 돼요. 같이 있는가. 오케이. 예. 그래서 그 부분과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평온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고 싫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 부분에 또 제가 관심이 좀 많이 가니까. 근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일할 때 말고는 제가 항상 아침에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운동을 하면은 근육을 쓰는 운동이에요. 근육을 쓰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스님이 코칭을 몇 번 해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떨어져서도 보고 붙여서도 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그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걸 좀 보면 그 운동을 할 때는 어쨌든 제가 힘을 써요. 힘을 쓰다 보니까 감각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감각의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싫은 느낌과 생각이 올라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이제 관찰을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연계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감각으로 힘이 들어갈 때 싫다 해요. 그 다음에 요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요. 요게 순차적으로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쓰게 되면 힘쓰는 부분에 대해서 싫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이게 근데 생각이 먼저 돌릴 때도 있고 감각이 그냥 바로 생각을 일으키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세 개가 혼재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왜 내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이 부분을 제가 좀 관찰을 해봤고 거기에는 느낌이나 감각이나 생각이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제가 공부를 좀 하니까 아 그래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감각이잖아. 근데 왜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 좀 가벼워지긴 해요. 근데 이 힘이 들어갈 땐 항상 그런 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서 이것도 제가 스님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왜 잘하냐면 일어나는 마음들을 많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와 걔네들과의 그 연관 관계를 참 많이 알고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생각이다, 뭐 그거다, 뭐 느낌이다, 감각이다, 뭐 힘 있게 뭐 하는 거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확 풀어놓고 그게 이제 염주알이 막 되게 널어놓는다, 어지러운 것처럼 됐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지금 많은 것을 이치를 알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대해서는 스님이 어떤 코칭은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야 되거든, 그 영화 관계를. 근데 이제 본인이 왜 코칭하는 중에 싫고 좋고가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좋아요. 싫고 좋고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노팅에서는 권사님이 이제 주의할 거는, 코칭 받을 거는 좋고 싫고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 그 좋고 싫고는 그 마음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과의 생각과 감각과 느낌과 그런 것들의 연관관계를 알면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이게 포인트는 지금 좋고 싫고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해서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연관관계의 관점에서 봐라. 그럼 그 연관관계 알면 그런 것은 더 아무것도 아니요. 좋고 싶고는 모든 수행자들이 근데 다 좋고 싶고만 갖고 낄레사고 어쩌고저쩌고만 갖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터뷰를 하면은 지금 더 마음이 더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걸로만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엄청 많죠. 근데 그게 아니요. 원래 수행의 목적은 좋고 싶고가 아니고 지혜를 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연관관계를 많이 하면 그게 지혜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지혜가 나면 저절로 해결이 돼. 길레사는 문제는.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길레사가 나쁜 걸로 했을 때 가를 없어지거나 없앴으면 안 일어났으면 하는 걸로만 인터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고 있어. 바르지 못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 지금까지 했는데 마하보디만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마하보디는 그렇게 가르쳐줄 수가 없어. 그야말로 쌈마적으로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참나 죽겠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누르는 것이 왜 누르냐, 집중을 해야 안 일어나는 게 없애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 수행이 아니요, 누르는 것이지. 원래 이파사나 통찰은 좋고 싫고 나쁘고 그걸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 그 이치, 구조, 원리를 알아가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이 kilesa 문제는 좋고 싶고 나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하는 문제는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사가 아주 중요해요. 보이조사가. 지금 저기 말하는 게 지금 조사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가늠을 해요. 좋고 싫고 뭐가 그게 아니고 좋으면은 이것이 왜 그랬지라고 이렇게 그 연관 관계 그걸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가짐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좋다라는 것이 싫다라는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사는 필요해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다양하게 일어난 거를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연관 지어서 그거를 지금 관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과거 인터뷰보다 지금 훨씬 더 넓어졌어요. 그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어떻게 저런 인터뷰는 했까니? 그쪽으로 관심이 점점 더 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막 일하는 마음들, 작용하는 마음 많이 봐야 돼. 그게 싫어하는 마음이든 좋아하는 마음이든 어떤 마음이든 막 미워하는 마음이든 그럼 미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게 아니요.
어떤 대상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요. 지금 그 속에 다 들어있어. 나열한 그 마음 속에, 대상 속에. 사띠가 좀 이어지니까 요거를 좀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일어나. 그럼. 그래서 관심도 더 기울이게 되고 생각이나 사유를 하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좋아하는 마음도 보고 싫어하는 마음도 보고 미워하는 마음 본다는 것은 마음에 대한 관심이요. 가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태를 두는 게 아니고 사태를 두는 게 그거에 대한 관심. 가를 조사해서 가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대상이고 이 알아차림과의 관계가 어떤 건가를 알려고. 관심을 두려고, 조사하려고. 그게 수행이지. 그 조사에서 이해된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아까,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지면 그 관계를 어떻게 알아? 그게 보라고 일어나지고 또 끼려서라고서 막 눌러서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요. 그게 수행 아니요. 수행이라 할 수가 없어. 거의 세뇌시키거나 막 폼에서 정해놓고 가는 그 길로 막 가게 하는 데는 다 그런 식으로 없애고 막 넘어가서 뭐 하라냐고 뭐 알지도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이해해서 넘어가는 것을 말하지 그냥 말로 생각으로 글로 해가지고 넘어가고야. 또랑 하나 넘어가려고 해도 그 또랑이 그 물이냐 똥이냐 아래 할 거 아니야. 벌써 뛰려고 뛰는 게 있잖아. 넘어가는 거. 그 발밑에 뭐가 있느냐, 이 말이요. 뱀이 있느냐, 구정물이 있느냐, 또랑이냐, 똥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를 알아야 할 거 아니요. 그냥 넘어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넘어간 거야. 그게 아직도 안 넘어갔어. 지워버려? 치워야지. 치워? 오케이. 치우면 이제 완전히 이해하는 거죠. 그것이 넘어간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해서 이해하는 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이 관찰을 할 때 드러나는 그 몸의 느낌을 좀 보거든요. 그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도나 관념, 제가 계획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됐다라는 부분을 할 때 이전과는 달리 조금 더 느껴지는 게 이 가슴 쪽하고 그다음에 이 목 뒤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고 있구나, 의도를 좀 세게 내는구나, 보는 마음 쪽으로 조금 이제 대상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게 되면 요 느낌이 좀 안 좋은 느낌이 살짝 올라와요. 요렇게 안 좋은 느낌이 올라오는데 이 느낌은 그냥 보면 사라져요. 근데 의도적으로 할 때는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보고 안 일어나면 안 보면 되는데 뭘 봐야 되겠구나 하고 의도가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전보다 더 이게 쉽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제가 힘을 쓰거나 의도를 내면 요게 일어나요. 몸에서 그걸 알아버려요. 몸에서 그걸 알아버려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운동할 때 그런다고? 운동할 때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스님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뒤에 이렇게 해서 마이크맨도 하면서 내 인터뷰 해야지. 나는 뭘 인터뷰할까? 이런 것들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에 힘이 들어가. 예. 생각에 이렇게 들어갈 때 요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머리 쪽이 조금 무거워지는데 이게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젠 조금만 해도 요걸 바로 알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의 속성, 그 성질을 좀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관찰을 해야 돼. 매우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이전에는 이게 오히려 없어서 더 평온하다라고 느꼈을 때도 있는데 이제는 조금 집중하거나 생각하려고 하면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스님 그래요. 이런 거 없이 그냥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원하는 마음도 있고 생각하면 힘이 들어간다는 걸 알면 돼 그냥. 더 이상
예, 생각하면 힘이 들어간다. 생각에 마지막은 의도가 있거든. 예, 그거를 오히려 잘 보게 되니 좋다 이렇게 반고기 하는 게 아니요. 그러면 그게 억지로 돼서 나중에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보고 억지로 해서 보려고 하는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만들어서 보면 그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가 지금 뭐가 이렇게 딱딱하거나 뭐가 이렇게 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관찰하면 돼요. 그냥 보면 돼요. 그냥 대상을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죠. 저 쓰레기통 하나를 보는데요. 저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아주 미세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저 힘이 안 들어가 할 때는 또 왜 그러는 거야? 두 가지를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대상과 아는 마음이 꼭 함께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아셨죠?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제가 그 알고 할 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이전에는 대상과 그 다음에 아는 것 요거를 조금 구분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냥 아는 것 쪽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대상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요게 더 자연스러운 형태여서 요게 조금 더 좀 편안해지고 있다. 요 좀 달라진 부분. 오케이. 관찰 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그게 편안하니까, 부드럽고 편안하니까 자꾸 그것만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또 이제 느슨해져서, 그 사띠의 힘이 좀 이렇게 물러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보는 마음을 보면 돼요. 앞에 나타나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대상으로 자꾸 보고 하면 또 살아나고, 이게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보는 마음, 아는 마음, 대상과 아는 마음 쪽 하나처럼 같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켜보는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 아주 더 유용하죠. 그때는 지켜보는 마음 때쯤 되면 이제 법의 조사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더 수행이 수월해집니다. 초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꼭 대상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번 보고, 법의 조사를 해서 또 이해하고 하기 때문에 더 수월해요.